안녕하십니까, 강창용 원자입니다. 많은 분이 저를 걱정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연락이 잘 안 닿느냐고. 하지만 제가 지금 2월 구정 지나서부터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충치 진단을 하는 프로그램에 도전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컴맹이고요. 언어도 잘 모르고요. 심지어는 이걸 프로그램을 짜 넣는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그게 워낙 모르다 보니까 2주 동안 까는 데만 2주가 걸렸는데 잘 깔아놓고도 제가 모르니까 안 깔린 줄 알고 계속 깔기만 한 거죠. 그래서 여하튼 제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렇게 깔고 겨우 이제 뭐 초보라고 내놓은 게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간단합니다. 뭐 이 관련 공부를 갖다가 영어 회화 공부하듯이 뭐 우리가 영어 회화 공부할 때 꼭 문법이나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애우듯이. 그래서 저는 뭐 일단은 닥친 대로 유튜브에 있는 모든 웬만한 그 인공지능 관련 동영상을 몰라도 보고 또 모르는 일단 보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를 참조를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유튜브에 있는 영상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따라 해보고 쳐보고. 그러니까 많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겠죠. 그래서 이해하려고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영어 회화처럼 따라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파이썬이나 사실 기본적인 거로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저는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시작한 지 몇 주 만에, 그러니까 실제로 시작한 건 얼마 되지도 않았죠. 까는 데만 있으니까 몇 주 만에 일단은 가장 처음인 걸 치아의 위치를 잡아서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가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한 3월 18일쯤 드디어 가장 초보적인 뭐랄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고요. 제가 한번 해본 거죠. 이렇게 해서 방사선사진을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출력을 해볼 수 있구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하고 아직 초보적인 거라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가 의미가 있다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바로 3월 18일이죠. 드디어 그래도 인공지능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일단 구색은 갖추었다. 즉 우리가 원하는 방사선 사진들을 갖다가 집어 넣고 그걸 갖다가 그래도 인공지능에 지난번 거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보는 그 인공지능에 가까운 알고리즘을 넣어가지고 넣어가지고 어떤 결과를 이렇게 출력해내는, 물론 여기는 제가 방사선 자료를 갖다가 많이 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제대로 그걸 해서 돌아가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과제는 사실 우리가 고양이하고 개 구분하는데도 25,000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방사선 사진을 따지면 아무리 못해도 진짜 수천 장은 필요한 거죠, 사실. 그리고 그런 사진을 갖다가 이 안에서 돌렸을 때 인공지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뭐라 그러죠? 아무래도 여기서부터는 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내부의 그 어떤 코드나 이런 걸 변경함으로써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까지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나아가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인공지능이 결국은 하더라도 사람이 전체 사진을, 즉 이런 사진을 집어 넣어줬을 때 어느 부위에 치아가 있고 어느 부위에 있는 부분까지를 갖다가 내가 확인해 볼 수 해야지라는 생각을 얘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 프로그램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무조건 이제 기존에 있는 방식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걸 다 잘라서 보는 거죠. 이걸 갖다 일일이 다 읽어보는 거죠. 맞나 틀리나 얼굴 인식처럼요. 근데 저는 그 방법보다는 오히려 어떤 방식을 택하냐면 이런 것을 해서 치아의 좌표를 갖다 직접 따내가지고 치아의 좌표를 갖다 직접 따내가지고 좀 더 손쉽게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걸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기존의 인공지능은 픽셀, 즉 사진 방식 하나씩 이 화면을 갖다가 잘라서 이해를 한다면 저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약간 그 인공지능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쉐입 방식이라고 그러나요? 저도 잘 모르니까 혹시 컴퓨터 관련 분들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외곽선을 가지고서 어떤 걸 판단하는 그런 걸 갖다가 하겠다는 거죠, 저는 지금. 그래서 충치라는 게 내부에서 암처럼 CT나 이것처럼 내부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컴퓨터 알고리즘을 짤 때, 인공지능을 짤 때, 기존의 뭐 개, 고양이를 구분하는 어떤 전체의 어떤 이미지를 갖다가 분석하는 것보다는 치아 외곽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하고 학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말 저도 지금 매일 밤 거의 계속 여기 매달려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다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프로그램도 모른다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간단해요. 무식하면 용감하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영상을 무조건 봤습니다. 이해 안 돼도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코드들을 갖다 직접 제가 따라해 보고요.
그리고 따라하면 사실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각 코드를 갖다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갖다가 출력해 봅니다. 각 한 줄 한 줄 출력해서 이 코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를 했고요. 왜냐하면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될 거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내가 필요한 부분만을 갖다가 꼬집어내서 내가 이해하고 그걸 갖다가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는 일반 프로그래머들 볼 때는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영문학 우리가 보통 여행 갈 때 영어 회화 공부하고 가잖아요. 그 영어 회화를 갖다 거기가 스타벅스 가서 뭐 주문을 잘했다고 해서 이 영문학 박사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와 같은 거죠. 사실은 제가 필요한 인공지능을 갖다가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는데 한 달 만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진정성이죠. 하도 충치진단이 주관적이라 하니까 제가 한번 노력해 봤습니다. 정말 컴퓨터도 모르고 윈도우도 겨우 다룰지도 모르는 사람이 과연 언어도 모르고 컴퓨터 언어 기본적인 언어도 모르고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부족한 가운데 시작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사실 굉장히 지금 한 달 조금 더 안 됐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한 거는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이거에 매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말과 저녁 시간만을 이용해서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보면 진정성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할 수 있던 게.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이런 것들 좀 더 영상 쪽에 더 핵심을 두어서 제가 좀 더 알아보고 개발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전문가가 될 수 없죠. 제가 이렇게 한다는 노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전문가용은 아니겠죠. 예? 전문가용이면 벌써 다른 회사 MS나 이런 데서 구글에서 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윈도우스인가요? 어딘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미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간단해요. 우리 환자들을 위한 전문가용으로 처음에 시작한 건 핸드폰 앱에 깔려고 이걸 갖다 어떻게 앱에 깔 수 있을까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어떤 머신러닝 기법을 쓰게 되면 이게 핸드폰 앱으로 깔기가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컴퓨터를 잘 모르니까 어떤 원리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더 이 컴퓨터 상에서 구현을 갖다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추출한 어떤 결과값을 뽑아냄으로써 이걸 갖다가 컴퓨터 앱으로 만들기가 안드로이드나 이런 앱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을까. 또 거기까지 가려면 또 언어를 또 공부해야 되겠죠. C 이런 걸 공부를 또 해야 되는 제가. 하지만 저는 여기까지 오는데 솔직히 사실 기대라기보다는 한 몇 달 1년은 걸릴 줄 알았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한 달 만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는 결국은 진정성이 아닌가. 세상 모르겠어요. 이거 뭐 제가 한다 이거 돈 되는 것도 아니겠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 뭐 한다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지금 주말 저녁 시간을 밤 12시까지, 1시까지, 2시까지 투자해서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돈 버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 충치진단이 주관적이야, 환자의 오해라는 식으로만 계속 간다면 치과 의사는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진단에 대해 객관성을 확보하려 하고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 딥러닝 시대에 인공지능이 바둑으로서 인간을 이기는 이 시대에 아직도 이 충치 하나 가지고 충치진단은 주관적이다 말한다면 학문으로서 우리 치과의 학문으로서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컴퓨터도 모르는 사람이 언어도 모르는 사람이 한번 이렇게 노력을 해보는데 그럼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치아의 좌표를 따냈습니다. 저도 생각 못했습니다. 매일 매달립니다. 고치고 모르니까요. 다시 넣고 고치고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이거 하나 빼려고 하루를 매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터득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더 나가야 되겠죠. 정확하게 어느 파트가 우리 치아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노력하는 K-민스라는 어떤 클러스팅, 즉 어느 파트 통계학을 이용해서 어느 파트에 가까울까를 먼저 구분을 한 다음에 컴퓨터한테 줬을 때 얘가 더 학습을 빨리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야 우리 안드로이드 앱, 핸드폰 앱으로 출시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해봤잖아요. 후회는 말아야죠. 충치진단은 과잉진료에 대해서 말만 하고 행동이 앞서지 않는다면 그 진정성을 누가 믿어줍니까? 그래서 한번 해봅니다. 저도 공부되고 좋더라고요. 박사까지는 아니더라도 회화 잘하는 수준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조금 유튜브에 좀 소홀히 했더라도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강 원장이 놀고 먹고 있진 않았구나. 제가 욕을 들어 처먹으면서도 지치지 않는 이유는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 것 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뭔가
매진하는 것, 예, 힘들수록 더 매진한다면 좀 고통을 잊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걱정하지